안녕하세요. 농업용 드론 전문기업 SG드론입니다. GPA 방제용 드론은 RTK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밀한 방제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RTK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제 드론의 RTK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XAG-1 어플을 실행해 주시고 장치 세부 정보에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장치 세부 정보에 들어가시려면 우측 하단의 위와 중앙에 장치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되어 있는 기체가 보이시죠? 이 온라인 되어 있는 기체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장치 세부 정보로 이동이 되고요. 이 방법 또는 중앙 하단에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오퍼레이션을 누르시면은 장비가 나오게 됩니다. 장비 없음을 눌러주시면은 이 장비 칸으로 저절로 넘어오고요. 그 상태에서 기체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만약 기체가 작업 장비로 설정이 되어 계시다면 중앙 하단에 오퍼레이션만 누르셔도 이렇게 온라인 되어 있는 장치가 표시가 되고요. 이 장치의 좌측에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장치 세부 정보 항목에 들어와지게 됩니다. 이 장치 세부 정보에서 RTK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세 번째 위성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 위성 모양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기체 RTK를 설정해 줄 수 있는 RTK 설정 항목에 들어오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포지셔닝 모드가 있는데요. 포지셔닝 모드에서는 RTK, VRTK, GPS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주로 RTK 포지셔닝으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RTK 포지셔닝으로 놔주신 이후에 RTK 레퍼런스에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요. 세 번째 RTK 레퍼런스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XAG, RTK 스테이션 그리고 하단에 CORS라고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XAG RTK 스테이베이션은 이제 기체 기준으로 이제 최대 반경이 50km까지 내에 GPA 클라우드 RTK죠. 예를 들어 이동식 기지국이나 고정식 기지국이 표기가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가장 가까운 거는 13km, 그리고 가장 먼 거는 48km에 위치했다고 나오는데요. 보통 사용하실 때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되 이동식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동식 기지국의 위치를 옮기면 그 지적도 함께 옮겨지기 때문에 꼭 이 기지국을 잡아주실 때 내가 잡는 기지국이 뭐 고정식 기지국인지 아니면 이동식 기지국인지 아니면 사용해도 괜찮은 기지국인지 확인이 가능하시면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GPA 한국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어떤 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이 꺼진다거나 위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 전에는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기지국과 기체의 거리가 멀수록 위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경 30km 이내에 기지국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XAG RTK 스테이션에 처음 들어가 보셨을 때 아무런 기지국이 표시되지 않거나 아니면 제일 가까운 기지국이 30km를 초과한다 하셨을 때는 요 뒤로 나가셔서 하단에 CORS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CORS는 버추얼 레퍼런스 스테이션을 활용해서 기체의 기지국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CORS를 들어가 보시면은 아무런 구성도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단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새로운 CORS 구성을 눌러주셔서 CORS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CORS 구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IP 주소, 포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가 필요한데요. 해당 정보는 국토정보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신 뒤 위성기준점 서비스를 설정해 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드론을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구매했던 총판에 문의해 주시면 이미 생성된 계정을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CORS 설정을 마치시게 되면 상단부터 생성한 CORS 포트가 생성이 되고요. 기지국을 CORS로 잡고 싶으시면 생성된 포트를 선택해 주시면 설정 완료라고 나오며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기체에 RTK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저희 조종기에 RTK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종기에 RTK를 연결하실 때는 보통 지상 측량을 수행하실 때 연결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상 측량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우선은 RTK를 연결하는 방법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RTK 모듈을 조종기 상단에 슬라이딩 하면서 체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해서 착륙해 주시면 조종기 제일 마지막
LED가 주황색으로 점등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준비가 마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조종기 A 버튼하고 B 버튼 사이에 있는 전 요거를 간단하게 메비우스의 띠라고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 띠 모양의 버튼을 3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시면 맵핑 모드라고 안내를 해주면서 마지막 LED가 초록색으로 전멸을 하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전멸한 상태를 만들어 주신 이후에 어플 내에서 장치에 조종기를 들어가 주신 다음 중앙에 마찬가지로 RTK 레퍼런스라고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RTK 레퍼런스에 들어가 주셔서 XAG RTK 스테이션을 잡아주실 수 있고 또는 CORS를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지국을 잡아주실 때는 실내에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희 운전할 때 옛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터널 들어가면 GPS 신호가 끊기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RTK 잡으시는 거는 실외에서 수행해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맞게 RTK를 설정해 주셨다면 꼭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기지국의 연결 상태 및 지연 시간입니다.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기체를 예로 들어 장비에서 기체 선택해 주시고 기지국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RTK 위치 지정, 정상, RTK 지연 1초, 연결된 위성수, 위치 정확도, 방향 정확도로 설정해 주신 기지국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고 지연 시간이 1초에서 5초 이내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지연 시간이 1초에서 5초 사이가 이용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연 시간이 3초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오차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RTK 설정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공 측량이나 아니면 지상 측량과 같은 측량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00이라고 치면은 여주에 있던 기지국을 사용해서 항공 측량과 이제 지상 측량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실방제 때는 2000에 새로 생긴 기지국이 있어서 2000에 새로 생긴 기지국을 잡으시고 방제를 하시는데 기존에 짜놓으신 플롯, 그러니까 짜놓으신 구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여주 RTK를 잡아서 사용하시고 이제 그 여주 RTK를 잡아놓으신 구역을 2000에 새로 생긴 RTK를 잡아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오차 범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짜여져 있는 구역은 여주 RTK를 잡아놨기 때문에 지적상 여주 RTK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실방제를 수행하실 때 이 RTK를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RTK와 CORS를 설정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HS2 한손 조종기를 사용하여 RTK 모드를 장착한 뒤 지상 측량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